진짜 중요한 개념은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부정적인 거다라는 오해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계속 이 갈등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끝없이 지지받고 또 도움받고, 하지만 끝없이 자율성을 추구하면서 책임감을 또 맛보면서 반복했을 때 형성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육아빠 정우열입니다. 오늘은 혼자 하고 싶다는 아이에 어떻게 대처할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계속 의존과 독립이라는 이 두 가지의 상반된, 하지만 서로 보완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의 관점에서 아이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학령기, 초등학생들의 그런 발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의존과 독립의 교차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은 그 이후 청소년기에 또 이게 어떤 국면을 맞이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청소년기에 많은 부모님들이 힘들어하죠. 그래서 중2병이라는 말도 있고 사춘기, 돌을 닦는 기분이다, 이런 이야기도 예전부터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런 아이와의 갈등 상황에서 그거를 바람직하게 해결할 거냐, 이런 관점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깔려있는 아이의 발달 단계를 생각하고, 또 의존과 독립이라는 이 중요한 두 가지의 관점에서 그거를 바라볼 때 조금 더 명확하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총론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청소년기에 독립의 욕구가 막 올라오지만 그렇다고 의존 욕구가 막 없어지는 거는 아니라는 거. 여전히 남아있는 의존 욕구를 부모가 아주 섬세하게 다뤄줘야 한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돼야지만 아이들이 정서적인 안정감 속에서 자기의 독립성을 발달시킬 수 있고요. 그래야지만 가장 중요한 건강한 자아를 계속 형성해 갈 수가 있는 거죠. 청소년기에 부모와 자녀가 갈등이 생기는 몇 가지 흔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잘 따져보면 모두 이 의존과 독립의 부분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시간 관리에 문제가 생기죠. 점점 공부도 해야 되고 여가 시간도 가지고 싶어하고, 이런 상황은 너무 자연스러운데 이것을 선택하고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하는 부분이 부모의 기준과 자녀의 기준이 많이 다르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죠. 쉽게는 SNS나 게임 같은 거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려고 하고, 또 공부보다도 그런 거를 먼저 하려고 하고, 당연히 부모님은 걱정이 되니까 갈등이 생기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아이를 철저하게 시간 관리를 하게 할 거냐, 또는 부모의 말을 듣게 할 거냐, 이런 관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 두 가지 의존과 독립이라는 아주 중요한 가치, 이 균형의 관점에서 내가 어떻게 도와줄 거냐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흔한 경우는 친구 관계죠. 저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는데,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어릴 때는 친구를 잘 사귀기를, 친구를 좀 사귀기를, 사회성이 좀 좋아지기를, 소외되지 않기를 바라다가 점점 청소년이 되고 학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될수록 은근히 친구 관계를 부담스러워하고 걱정하고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 관계를 또 밖에서 맺고 외출을 하려고 하고 친구 집에 가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부모의 입장과는 자꾸 차이가 생기고, 부모는 그 과정에서 아이와 실랑이를 벌이는데 그럴수록 더 불안해지고, 이거 역시도 어떻게 하면은 아이가 좀 잘 자제할 거냐, 너무 친구만 좋아하지 않을 거냐, 가급적 우리 집에서 좀 있고 친구 집에는 잘 안 가게 할 거냐, 이런 방향에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의존과 독립이라는 중요한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은 아이의 그런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규칙을 만들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흔한 게 옷차림, 외모, 이런 거죠. 패션에 눈을 뜨고 또 이성의 눈을 뜨고 자기의 신체에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헤어스타일, 화장,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요. 이게 단순히 옷차림이 그냥 나의 패션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의 연대, 관계, 또 나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이런 여러 가지로 관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보통 기대하는 거는 좀 얌전하게, 차분하게, 단정하게, 모범생처럼 옷차림을 하기를 원하죠. 하지만 역시 그렇지 않은 부분이 충돌되기가 참 쉽습니다.
이거 역시도 어떻게 하면은 아이가 좀 깔끔하게 옷을 입게끔 할 거냐, 이런 관점이 아니라 자녀의 표현 욕구를 존중하면서 또 사회적 맥락에서 적절하게 가이드를 제공할 거냐, 강요하지 않으면서 대화할 거냐, 이런 방식의 접근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흔한 게 또 있죠. 점점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서 특히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대학을 진학하더라도 학과는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역시 청소년 시기의 관심사나 목표는 부모의 기대와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보면서 아이의 성향이나 관심사를 보면서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엉뚱하게 재능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미래가 각광되지도 않는 분야를 관심을 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갈등이 생기죠. 이것도 역시 어떻게 하면은 나의 기대에 아이가 부응하게 해줄 거냐, 또는 미래가 창창한 그런 진로에 관심을 가지게 할 거냐, 이런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역시 아이가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의 관심과 열정이 있는지를 이해하려는 노력, 그 노력을 하면 할수록 아이가 이해받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럴 때 부모가 함께 탐구하면서 적절한 지원을 해줬을 때 그게 먹히죠. 하지만 여전히 자녀는 성인이 아니고 아는 게 부족하고 실질적인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의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 그거를 강압적이지 않게 또는 수치스럽지 않게 도울 거냐, 이런 방향에서 고민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흔한 갈등으로 나타나는 게 프라이버시죠. 점점 비밀이 생기잖아요. 초등학생 때부터 생기던 비밀과는 또 수준이 다른 굉장히 은밀한 비밀들이 청소년들 사이에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방문을 갑자기 잠그려고 하고, 개인 물건도 비밀스러운 곳에다가 보관하려고 하고, 휴대폰이나 어떤 SNS 같은 건 비밀번호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려고 하고, 이럴 때 부모는 머리로는 자연스럽다, 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마음으로는 불안하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과민하게 그런 부분들을 대하고,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은 좀 가족에게 개방을 할 수 있게 도울 거냐, 이런 관점에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그런 개인 공간이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도 큰 틀에서 가족이 가지는 가치나 이런 부분을 같이 조율할 수 있을 거냐. 또 프라이버시라는 거는 권리이지만 또 그만큼 책임도 필요하고 신뢰관계도 필요한데, 그런 걸 어떻게 다룰 거냐, 이런 고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흔한 갈등거리가 식습관이죠. 어렸을 때도 편식하지 않는 거 굉장히 신경을 쓰지만 청소년이 되면은 부모가 관리하는 범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학원 끝나고 중간에 편의점에서 뭘 사 먹거나 이런 거를 내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부모가 권장하는 또는 바라는 건강한 식습관과는 다른 식습관을 청소년기에 가지기가 쉽죠.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잔소리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은 더 비밀이 많아지고 몰래 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은 건강한 식습관을 얘가 가지게 할까를 고민하기보다는 건강이라는 것의 중요성을 어떻게 하면은 잘 소통할 거냐, 어떻게 하면 내가 강압적이지 않게, 통제적이지 않게 자발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접근 방식을 사용할 거냐. 선택은 결국은 자녀가 앞으로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건강한 선택을 하게 할 거냐, 그럴 수 있도록 돕고 그런 환경을 만들 거냐의 방향에서 고민을 또 해봐야 합니다. 진짜 흔한 갈등이 또 있죠. 디지털 기기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태블릿, 이런 거는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흔한 갈등의 소재고, 그거 역시도 어떻게 하면 좀 덜 쓰게 할 거냐 보다는 역시 디지털 기기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고 또 어떤 규칙을 함께 설정해야 하고, 그거를 또 자율적으로 계속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하면 줄 거고, 무조건 나쁘다,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을 자녀들은 보통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면 좀 인정을 해주면서도 동시에 과도한 사용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잔소리가 아니라 정말 스스로 가치를 고민해 보도록 도울 거냐, 이런 방향에서 생각보다 고민할 게 많아요.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하면 내 눈에 좀 안심이 되게끔 아이가 행동하게 할 거냐, 불안하지 않게 알아서 하게 할 거냐가 아니라 결국에는 피해갈 수 없는 이 두 가지 의존과 독립의 측면에서 조율을 할 거냐,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책임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가이드하는 역할을 내가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것과 또 연결되는 게 금전과 관련된 거죠.
흔히 청소년기에 금전 문제로 부모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나빠지는 경우를 성인이 된 이후에 내담자를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잘 들어보고 따져보면은 단순히 금전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의 경제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이면에 있는 여러 가지 선택, 자기의 욕구,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존중받거나 이해받는 과정 없이 단순히 현실적으로만 거절당하는 경험을 반복했었을 때 부모와의 관계가 갈등이 생기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결국에는 그 중요한 시기에 자기의 자율성, 독립성이라는 측면에서 자아가 발달할 기회를 많이 가지지 못하게 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자기의 자연스러운 감정적인 갈등들을 또 적절히 다루고 표현하고 하는 과정도 역시 경험하지 못한다는 그런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또 자아 정체성 형성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문제들이 다 파생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부모가 우선은 내가 손쉽게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측면에서만 고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손쉬운 방법은 내가 그냥 최대한 통제하는 겁니다. 그럴 때 당연히 문제가 나타나겠죠.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관계가 악화되겠죠. 근데 이렇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는 단순히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가 그 시기에 발달해야 될 부분들이 발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자연스럽지 않게 극단적으로 발달한다는 측면에서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우선은 자주 말씀드린 자율성이라는 측면, 책임감이라는 측면에서 발달 기회를 박탈당해요. 스스로 결정을 하고 책임지는 과정을 배우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성인이 되었을 때 독립적인 삶을, 자주적인 삶을 살 때 어렵고요. 끝없이 의사결정을 할 일들이 많은데 역시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자존감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죠. 지나치게 통제할 때 그냥 기분 나쁘다, 뭐 잔소리 한다 이런 정도로만 여겨지는 게 아니라요. 반복적으로 그런 경험을 하면 자녀는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그걸 감안해서 판단하고 이런 부분들을 자꾸 존중받지 않고 무시당한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면은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믿지 못하게 되고요. 자기가 가진 어떤 선택하는 능력, 판단력 같은 것도 자신감이 없어지고 낮게 평가하게 되고 이게 고스란히 자존감 저하로 이어지게 되죠. 진짜 중요한 개념은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부정적인 거다라는 오해를 해결하는 겁니다. 발달 시기에 그와 맞물려서 파생하는 이런 갈등은 필수적이고 오히려 발달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논리적인 소통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소통을 해야 되고 때로는 갈등이 더 심해지기도 하지만 그거를 피하지 않고 마주할 때 서로 조율할 때 이게 점점 통합되고 해결 방안으로 갈 수 있다. 타협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경험을 자꾸 하다 보면은 대인관계에서 역시 갈등을 느낄 때 악순환되지 않도록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사회성으로도 자연스럽게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가 이 균형을 맞추는 게 너무 힘들고 이 고민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나치게 통제하게 되기가 쉬워요. 그게 바로 사춘기 부모의 가장 큰 어려움이고 그럴 때 크게 두 가지 상반된 결과로 이어지는데요. 많이들 우려하시는 거는 우선은 극단적인 독립성이죠. 극단적으로 반항하고 부모를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고 심지어 부모와의 관계를 피하거나 단절하려고 하고 실제로 요즘에 성인이 되자마자 독립을 하려는 시도를 하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고 극단적인 독립성이죠. 그냥 단절로서 이 갈등을 해결하려는 그거 역시도 독립성 측면에서 좋은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독립성이 아니라 가짜 독립성이라서 결국에는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독립적이지 않고 쿨한 척하지만 지나치게 집착하고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간과하기 쉬운 반대쪽 방향성은 과도한 의존성입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통제하려고 할 때 어린아이, 미취학 아이, 초등학생 아이만 과도한 의존성을 그냥 계속 추구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 역시도 그냥 부모의 통제에 의존하면서 내가 아예 독립적인 내 주장을 하거나 그런 생각을 하거나 행동하려는 시도 자체를 아예 무의식적으로 포기하고 체념하고 나의 자아가 점점 발달해야 되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고민을 안 하면서 발달을 못 시키는
과도한 의존성이 그냥 고착되는 이런 방향성으로 또 갈 수도 있습니다. 역시 극단적인 독립성처럼 과도한 의존성은 성인인데 성인이 아닌 여전히 청소년 같은 그런 발달하지 않은 상태로 쭉 머물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죠. 부모의 어떤 제한이나 권유 없이는 자기가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학과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진로나 연애나 결혼이나 여러 가지 고민할 것들이 많은데 자율성이 발달을 못해서 스스로 하려는 시도 자체를 안 하게 되는 거. 굉장히 무기력한 상황에 빠지면서 저조한 기분, 우울감이 동반된 기분으로 꽤 늦은 사춘기를 경험하게 되는 20대나 심지어 30대, 40대 그런 경우들을 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구체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놓치기 쉬운 게 청소년기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의존 욕구입니다. 독립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존 욕구가 남아있고 그거를 섬세하게 다뤄줘야 된다는 그 측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의존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정서적인 의존입니다. 근데 부모는 좀 착각을 하기가 쉬워요. 이제 정서적으로는 나를 원하지 않고 별로 의존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맘대로 하고만 싶어 하고 오직 자기 맘대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만을 바란다. 그런 실질적인 지원만을 바란다라고 착각하기가 쉬운데요. 물론 청소년은 경제적으로 어떤 생활 관리 면에서 부모의 도움을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그거보다도 더 이면에 정서적인 의존을 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의존이라는 것보다 더 와닿는 표현은 지지, 인정, 존중, 사랑 이런 느낌입니다. 이거는 청소년기에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어떤 독립적인 욕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그거를 더 잘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밑바탕이 돼요. 그래서 더 강력하게 원하게 되죠. 독립을 시도하는 과정, 독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시행착오가 생기고 그때 부모가 정서적인 기반이 되어주는 거를 청소년은 기대합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가 내 편이기를. 근데 자칫하면은 부모가 독립만을 생각했을 때 너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잖아. 책임도 져야지. 그러니까 너가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또는 거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부모 자신이 더 우월하고 너는 아직 부족하고 이런 느낌을 자기도 모르게 자꾸 자녀에게 전해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불안하거든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청소년기의 독립과 의존의 갈등 시기는 부모에게도 이면에 나의 자녀가 이제 나를 떠나가는 그런 불안, 나와 분리되는 그런 불안을 굉장히 크게 느끼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가급적 이 분리의 시기를 늦추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욕구가 올라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넌 아직 부족해, 넌 아직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표현을 자꾸 하게 되기가 쉬워요. 하지만 굉장히 섬세한 청소년기에는 그런 뉘앙스를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면서 역시 부모는 나를 믿지 않고 지지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고요. 그거는 단순히 관계 측면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역시 나는 부족하구나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 대한 신뢰감이 또 형성되지 않고 그 상태에서는 자아를 더 견고하게 해가는 시도를 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아 정체성의 시기라는 거 다 알지만 그거는 그냥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계속 이 갈등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끝없이 지지받고 또 도움받고 하지만 끝없이 자율성을 추구하면서 책임감을 또 맛보면서 반복했을 때 형성됩니다. 그래서 꼭 청소년기의 의존 욕구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그 의존 욕구를 신경 쓰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의존과 독립의 균형을 맞추면서 청소년을 대할 거냐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이해가 잘 안 되거나 구체적으로 좀 궁금하신 부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실전편 다음 영상에서 참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